제 직업은 콘텐츠 기획을 하는 콘텐츠 기획자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것은 식사인 듯 식사 아닌 강의인 듯 강의 아닌 시리얼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시리얼이라는 과자가 아침밥이다 치고 먹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밥으로 치기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얼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 방송 콘텐츠나 아니면 내 유튜브 채널 운영하거나 혹은 뭐 영상 미디어 편집을 하고 계시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콘텐츠 제작자 여러분들이 콘텐츠 기획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데이션 하는데 밑밥을 깔아주는 정도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의 콘텐츠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스타일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스타일을 찾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제 스타일입니다. 이것을 응용하는 것도 좋고 그대로 뺏기시는 것도 좋고 아 이건 나랑 안 맞아라고 내다 버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쓰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롭게 맡기면서 자 챕터 제로입니다. 이 컨텐츠를 처음 만들 때 이야기를 잠깐 먼저 풀어드릴까 합니다. 이 컨텐츠는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만들었던 거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은 2016년으로 돌아갑니다. 2016년에는 드라마 미생과 소유와 정기고의 썸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좋았던 콘텐츠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갑자기 이렇게 보면 당연히 모르겠지. 모르니까 제가 답안지를 가져왔습니다. 평소에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건 더 웃긴 거거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열정페이와 협업,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썸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 2015년에 쓰이지 않던 단어였어요. 2016년에 등장한 새로운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라는 것이 대중문화를 너무 멀리 띄워놓고 대단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콘텐츠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6년부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라는 장르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잠깐 준비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으로는 현재에 맞게끔 각색이 돼서 최신화를 시켜서 당연히 가져오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꿈돌이 오락실이라는 애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구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말 첫 번째입니다. 2016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앙크만 돌싱녀입니다. 주상욱 씨와 이민정 씨가 주인공이었던 거죠. 저 안에서 주상욱의 직업이 카카오톡과 같은 SNS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 나와요. 그리고 이민정은 마케팅 담당자로 나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보고 바로 캡처를 떠났던 자료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 주가 상승률이 미치듯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 당시가 어땠냐면은 게임을 기반으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 함께 차차차, 애니팡, 캔디팡 게임들을 기반으로 카카오톡이 미친듯이 성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2016년에 창업이 8만 개를 돌파합니다. 이것만 봐도 콘텐츠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닷컴 버블 이후 최고라고 돼 있죠. 야후닷컴, 네이버닷컴, 라이코스닷컴 그 시절에 최고치의 벤처기업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정은 마케터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물건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신기술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일단은 기술의 발달이 한계에 다다르니까 사람들이 마케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핸드폰 출시 중인데 갤럭시 S1이 개발되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S2가 나오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S3가 나오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이것만 봐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신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내구성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도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샀을 때부터 고장날 때까지 쓰는 생명 주기가 엄청나게 길어진 거야. 물건을 바꿀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제품을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보관리 책임자, 재무관리 책임자보다 마케팅 책임자가 연봉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장님이 주상욱이고 마케팅 담당자는 이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씩 어느 정도 우리들의 일상 영역에서 컨텐츠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국내에 이렇게 미치듯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점점 끌어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야? 앙크만 돌싱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조금 더 깊숙이 보기로
합니다. 바로 목욕탕집 남자들입니다. 25년 전 1995년에 나왔던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보시면은 그 시절이 진짜로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 드라마가 전체적인 흐름이 어땠느냐, 가부장제의 이순재가 나오고요, 아들들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뭐라고? 할 정도로 놀라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밥을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남자들만 사진을 찍어요. 여자들은 가족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게 나오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한 행태들이 보여준과 동시에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꺼냈냐면, 강부자 씨가 이순재 씨 마누라로 나와요. 부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순재 씨의 독재적인 카리스마를 찍어 누르는 사람이 강부자 씨예요.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1995년이에요. 여성계 10대 뉴스라는 게 나와요. 그전에는 나오지 않던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거에 막 여자들이 후보로 출마를 하기 시작해요. 사회적 약자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출마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 소리를 짓거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토시도 안 바뀌는지, 노인, 남녀평등 이때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거야. 남녀평등, 가정과 사회, 청사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던 시절에 목욕탕집 남자들이 인기가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여자들이 사회로 나가서 직업을 갖기 시작해요. 도지원 씨와 김희선 씨는 직업을 갖고서 자기 돈으로 자립심을 갖고 살아요. 혼자 살고 자기 벌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데다 돈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두심 씨가 나와요. 고두심 씨는 전형적인 그 당시에 아내 역할을 맡아요. 고리타분한, 남편에게 순종하고 바깥일 하지 못하고 아침밥 안 차려주면 상 없고 막 뭐라 해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고두심한테서 공감을 하고 강부자에게서 통쾌함을 얻어요. 그리고 김희선과 도지현에게서부터 내 딸은 그렇게 키우지 않아야겠다라는 아주머니들의 속마음을 드라마에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조금 멀리, 옛날 말고 그나마 최근으로 옵니다. 바로 파스타입니다. 파스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요리사, 주방장이라는 이름을 불렀죠. 근데 그 뒤로는 셰프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파스타가 방영된 해에 갑작스럽게 요리사가 치고 나옵니다. 이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유튜버를 꿈꾸고 게임 스트리머들을 보고 게임 스트리머를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중문화는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소수만 알고 있던 것을 컨텐츠를 통해서 빵 띄우면은 그것이 대중문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쿡방이 나오게 되면서 벤츠님이라든지 윤우가 짜파구리를 먹는다든지 냉장고를 부탁해가 된다든지 오게 된 거죠. 무슨 내용인지 많이 이해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 뭐 이 새끼 말이 뭐 일리는 있어.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문화와 사회가 연관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성적 이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반영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형성적 이론은 대중문화가 먼저 만들어졌고 사회가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돼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형성적 이론이고, 그 반대되는 것이 반영적 이론인데,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반영적 이론이에요. 저는 후자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 있고 대중들의 공감을 얻은 콘텐츠들이 살아남고 이렇게 이름을 내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름을 말했을 때 알 수 있는 드라마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줬던 콘텐츠였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더 풀어갈 거예요. 건축학적인 개념으로다가 음악적인 개념으로다가 드라마가 이번에 나왔지만 또 다른 드라마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어냈는지, 그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하는 시간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회차를 진행을 하게 될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는 약 4회차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이제 10회차까지는 만들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 그때 기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